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말 경주답게 역시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특히 이번 토요일경마는 전반적으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경마는 좀 배당의 흐름 자체의 기조가 좀 고배당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옥석도 잘 가려야 되고, 또 숨어있는 보병도 충분히 노려봄직할 그런 마필들이 좀 몇 두 눈에 띄는 그런 레이스가 많아요. 따라서 이번 토요일경마는 저배당보다는 좀 고배당의 포커스를 역시 맞추고 가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다음 2경주, 7경주, 9경주, 2경주, 7경주, 9경주 이 3개 경주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마 로얄 에센스를 축으로 후창마를 찾는 그런 레이스죠. 후차권에서는 5번마 자진몰이, 또 7번마 수상 챔프, 안쪽에 2번마 매기의 추억, 이런 마필 팔리고 있죠. 일단 11번마 로얄 에센스는 인정하고 갑니다. 피부염, 감기 이런 것 때문에 구주, 공부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상태감 전혀 이상이 없어요. 또 외곽이긴 합니다만 단도사는까지 무난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로얄 에센스는 인정을 하고 가고요. 이 5번마 자진몰이는 전 세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스피드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좀 관심있게 데뷔전부터 지켜봤는데, 이 마필의 단점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페이스를. 그만큼 혈통으로 보면 정말 그냥 게이트를 톡 하고 튀어나가야 될 정도의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둔탁한 경주라고 보여준다면 자진몰이는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이 약해서 다시 팔립니다만 역시 못 믿는 마필이고, 안쪽에 이번만 매기의 추억도 마찬가지예요. 데뷔전이 정말 최선이었던 마필이고, 역시 마체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좀 발전에 한계를 좀 노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역시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죠. 바로 7번마 수성 챔프가 되겠습니다. 이 수성 챔프라는 마필도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데뷔전 치고는 편성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성 챔프도 충분히 앞선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봐도 11번, 7번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1번, 7번이 기본 막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충만에 나와 있어요. 9번마 OP300 지난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도 또다시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9번마 OP300은 배팅의 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데요. 후차권에서는 4번마 챔피언킹, 안쪽에 2번마 창조력 파괴, 7번마 고스타운, 8번 럭키블루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대기로 팔리는 4번마 챔피언킹은 전 보지 않습니다. 이 챔피언킹이란 마필은 데뷔전에서 물론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이 챔피언킹의 외제보가 그 유명한 스톤캣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필의 발전의 여지를 그렇게 높게 안 보는 게, 전반적으로 어떤 배합이나 유전적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챔피언킹은 절대 능력마로 가지 않는다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에 편성이 약해서 입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챔피언킹이나 마필이 장래성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지난 데뷔전에 보여줬던 걸음이 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챔피언킹이 인정이 안 되는 마필이고, 이번 창조력 파괴도 아마 현장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이번 게이트고 또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저는 데뷔전에서의 모습을 그렇게 인상적이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앞선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페이스가 전개가 되면서 선행마들이 서로 선행을 하려고 좀 오바를 많이 했어요. 따라서 중위권에서 따라갔던 그런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도 결과는 오착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사창마와 앞에서 무리했던 마필들과 6마신의 차이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뭐 저는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따라서 챔피언킹이나 창조파괴 이런 마필들은 받지도 않을 겁니다. 다 빼고 가고 역시 뭐 5필 3박에 붙여서는 뭐 여러 방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에이스죠. 주력은 한 방 준비되어 있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4계절 중심으로 배너에 돌아갑니다. 5번마 단비 강력한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 이제 8번 특별스타가 대한마필, 7번마 앤드리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 4계절이란 마필을 절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4계절이란 마필은 데뷔전에서 정말 그 약한 편성에서 선행마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약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선행을 못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도 선행을 갈 수 있냐? 이번 경도 선행 쉽지 않아요. 5번마 담비라는 마필이 바로 옆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사계절은 역시 위험한 인기마입니다. 지난번 경주도 편성이 정말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사계절 못 믿는 마필이고 5번마 담비가 감량 이점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사계절보다는 오히려 담비 입선 전망이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제 담비도 거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역시 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8번 특별스타를 노려가야죠. 이 특별스타라는 마필은 스피드가 안 나오는 혈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거리에서 따라가기 급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이번 경주 1300입니다. 1300이라는 얘기는 뭐 특별스타가 얼마든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고 봐요. 늘어난 경주 어리가 정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6번, 5번 보내놓고 여유있게 따라가는 8번 특별스타가 충분히 1300이기 때문에 23 전망은 그만큼 더 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승근절 가는 두 마필, 안쪽에 1번 허리케인 블루와 2번 센타포바 두 마필이 뭐 강력한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이제 5번 스톰 라이커, 6번마 아메리카 드림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일단 뭐 허리케인 블루나 센타포바도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죠. 워낙에 상승세가 뚜렷한 그런 마필이고 특히 뭐 허리케인 블루는 정말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은 또 힘은 많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전개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조금 무리했어요 초반에. 그러면서도 역시 막판 낙승을 거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허리케인 블루 선전이 기대되고 있고 일단 이번만 센터포바도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죠. 지난번에 편성은 조금 약했어요. 좀 너무 쉽게 갔던 선행이었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1번 뭐 허리케인 블루가 먼저 안쪽을 째면서 선행을 가고 센터포바가 만약에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센터포바도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대안의 마필이 있냐? 대안의 마필은 6번 아메리카 드림입니다. 이 아메리카 드림은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정말 많은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사이즈는 좀 더 있는 마필인데 그동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7월 달에 우승을 거머쥐었고 지난번에는 김도준 기수랑 호흡을 맞췄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송대철 기수인데 비록 부담 중량은 뭐 4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상태감은 7월 23일이나 지난 10월 1일 때보다 훨씬 더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6번 아메리카 드림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다. 일단 승군전 가는 두 마필이 강세를 띱니다만 뭐 승군전을 갖는 두 마필이 손잡고 땡땡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좀 봅니다. 따라서 6번 아메리카 드림을 오히려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5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재밌는 그런 레이스죠. 뭐 믿을만한 인기마가 없어요. 9번마 골드패션이나 1번마 해리온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릴 테고 3번마 천리, 4번마 비오바람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충마가 없는 레이스입니다. 이 골드패션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그 연투를 해냈을 때 보면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선행 선입구간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고 이 마필도 아직까지 그 모래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골드패션도 믿지는 못하고 부담 중량 2kg가 늘어났다는 점도 그렇고 해리온도 마찬가지예요. 해리온도 승문자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 국산마 5군하고 이 혼합 4군 경주
경주하고는 좀 레벨이 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 4번마 비오바람도 뭐 게이트 따라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따라서 해리온도 불안 요소를 그만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우리가 좀 재밌게 노리고 해야 되는 마필은 6번마 산타마리입니다. 산타마리라는 마필도 부담 중량이 무려 5.5kg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산타마리라는 마필은 최단거리 1000m라는 경주거리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부담 중량도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상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전개적으로도 뭐 선위권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죠. 따라서 상태감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6번마 산타마리가 1000m라면 충분히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와일드 썬더, 9번마 나름의 영원, 또 안쪽에 4번마 강대강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는 큰 이변의 여지가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인기만 접전 경주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9번마 나름의 영혼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경주는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약해졌고 또 나름의 영혼도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페로비치 기수까지 기증을 시키고 있는데 페로비치 기수랑은 뭐 우승까지 호흡을 맞추면서 거머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임이라 봐야죠. 따라서 뭐 나름의 영원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6번은 와일드 썬더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주에 이제 첫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이 와일드 썬더도 힘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힘이 좀 들쳐다 보니까 결승선에서 약간 외측으로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와일드 썬더도 뭐 상승세가 뚜렷하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와일드 썬더가 이번 경기는 좀 더 앞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힘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기본 막권은 어쨌든 간에 9번, 6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신마 경주인데요. 추천 경주인데 배당판은 5번마 OK 연답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뭐 10번만 페라코바, 또 10번만 머스탱 스트롱, 8번만 흥룡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 충마가 없습니다. 일단 이 5번 OK 연답이 제가 데뷔전에서 말씀을 드렸죠.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다만 힘이 조금 늦게 차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실은 데뷔전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조교를 데뷔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소화를 하고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데뷔전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라고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K 연답이 지난 데뷔전에 보여줬던 그거를 가지고는 저는 힘이 아직 좀 찰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OK 연답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발전 여지는 물론 많지만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숨어있는 복병 한두 노리고 가야죠. 뭐 이번 경주 특징이 혼합 4군의 신마기 레이스인데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10번만 머스탱 스트롱, 4번만 최고머니 물론 이제 OK 연답도 뭐 앞선을 장악하려고 할 테고 뭐 11번 페나코바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13대 중반 정도의 그 스타트를 보여주는 마필이 없어요. 그만큼 페이스가 의외로 좀 느립니다. 이번 경주가 요것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어쩌면 정말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놓고 큰 배당, 고배당, 복대복 막군까지 아주 정말 큰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팔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 경주입니다. 충마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뭐 배당판은 6번마 정글 드리머, 안쪽에 1번 라운 루이스, 4번마 골드모닝 요 세 마필이 강타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뭐 정글 드리머도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글 드리머 같은 경우는 그 선행을 갔을 때하고 안 갔을 때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마시는 뭐 편성이 워낙 약했고 너무 쉽게 갔던 그런 선행인데 이번 경기는 뭐 승부자는 부담도 안고 있고 특히 안쪽에 상대 마필인 1번만 라운 루이스가 1번 게이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정글 드림의 입선 전망을 좀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일본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가 같은 그 우승 후보인 정글 드리머를 선행을 쉽게 안 보내준다는 얘기죠. 일본 게이트에서 라운 루이스가 어쨌든 간에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정글 드리머가 선행을 못 가고 외곽이 붙는 순간에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라운 루이스가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글 드리머도 라운 루이스도 약간 그 오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레이스예요. 여기에 뭐 3번 골드모닝도 발이 빠르고, 뭐 7번만 미수제, 또 외곽이 12번 러너킹까지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그 앞선에 붙이면 앞선 자체가 조금 위험해지는 레이스예요. 따라서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10번만 포리스트리죠. 이 포리스트리라는 마필은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힘이 많이 붙어가고 있고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보다도 상태감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교도 제대로 하고 나왔고,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김기백 이수가 희생했고 부담 중량은 상키로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컨디션이 워낙 좋아졌고 또 앞선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10번만 포리스트리가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포리스트리를 노리고 갈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좀 높은 그런 레이스죠. 배당판은 어쨌든 간에 3번만 동천의 아침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11번 파워비술, 또 4번만 나이트우드, 또 7번만 복마드림, 10번만 브룩스 여러 마필 팔리는데, 어쨌든 뭐 동천의 아침은 대략은 가야 되는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안쪽 게이트고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동천의 아침을 이 편성에서는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트우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죠.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입상을 지켜냈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없었어요. 거의 막판에 좀 스는 그런 느낌을 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나이트우드도 뭐 연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1번 파워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비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너무 심한 기복을 좀 보여줬죠. 이 파워비술도 좀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 8월달이나 7월달 경주도 좀 어부지리 경향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파워비술도 여기서 끝나는 마필은 아닙니다. 더 보여줄 수 걸음의 여력은 분명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경주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 그 시간적 텀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역시 이번 경주 복병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두 마필인데, 이 만에 하나 두 마필이 같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배당이 정말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쨌든 간에 컨디션이 워낙 많이 좋아진, 그리고 조건 자체도 역시 좋아진 그 한두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복대복 막공까지 엮어가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축마가 없는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은 뭐 어쨌든 2번마 원더볼트, 또 6번마 천마, 8번마 해마루, 3번 황건탑, 5번 매직탑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저는 2번 원더볼트 빼고 합니다. 이 원더볼트라는 마필은 지금 좀 전성기가 약간 지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물론 뭐 지난번에 코리아컵이라는 아주 큰 대상 경주에 나갔었던 그런 마필이고, 뭐 네임 밸류로 보면 원더볼트가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원더볼트라는 마필은 부담 중량에 상당히 민감한 마필입니다. 이게 지금 60kg입니다. 그 원더볼트가 전성기 때도 60kg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좀 힘겨워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 감량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부담 중량을 좀 낮춰서 레이스를 풀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60kg의 부담 중량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원더볼트가 지금 전성기냐? 전성기도 약간 지나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데 60kg라면 원더볼트도 불안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상승세에 6번 천만은 어쨌든 뭐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4번 황금탑 상당히 재밌게 봅니다. 안쪽 게이트고 부담 중량이 4.5kg나 빠져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뭐 힘이 있는 마필이고, 선위권 중위권에서 움직이는 4번 황금탑이 뭐 컨디션의 변화로도 좀 뚜렷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충분히 이번 경기는 다시 한번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11경주 2군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출전 두수 7두 단촐한 그런 상황이고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게 저는 의외로 배당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져요. 이게 마지막 경주인데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인기도나 능력으로 보면 안쪽에 있는 개나리, 빙고스타, 매니뮤직 좀 나아 보였죠. 또 외곽에 칠머 스페셜 조이까지. 근데 앞선이 너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개나리 같은 경우가 일단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인데 개나리가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뛰는 모습을 보면 좀 폭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걸리고 있어요. 따라서 지난번에도 좀 폭주를 혼자 하다 보니까 따라갔던 빙고스타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0주 만에 와서 다시 한번 선행을 가긴 했는데 이찬호 교수가 얼마만큼 이제 그 폭주하는 부분을 제어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뭐 빙고스타나 매니뮤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어요. 이게 1200 단거리 경주 선행마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복병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마필은 저는 4번마 이스트 글로리입니다. 이스트 글로리 같은 경우는 공백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공백 한 9개월 정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뭐 정상적인 출처 주기고 특히 이스트 글로리 같은 경우도 이게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지난번 1400 복귀 전 그전에는 뭐 1700 이런 경주월을 뛰었는데 1200이라는 경주월이라면 이스트 글로리가 자력으로도 한번 입상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앞선적인 측면에서 오바를 보면서 막판에 결승선을 앞두고 선행마들이 걸음이 무뎌진다면 저는 4번마 이스트 글로리가 정말 그림처럼 날라올 수도 있는 넥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너무 연연한 그런 배팅보다는 오히려 4번마 이스트 글로리를 배팅에 축으로 해서 고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렉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11개 경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고 또 내일 일요 경마에서도 많은 관심과 청취 당부드리겠습니다.